2010년대 전후 리그를 대표하는 슈팅 가드였던 드웨인 웨이드는 마이애미 히트 구단 역사상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전설의 드래프트로 회자되는 2003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마이애미 히트에 지명된 웨이드는 데뷔와 함께 팀의 중심으로 거듭납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카멜로 앤서니의 라이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는 하지만 2004년 합류한 공룡센터 샤키로닐과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리그 대표 가드 반열에 올라섭니다. 어느덧 리그 최강 듀오로 떠오른 웨이드, 오닐 콤비를 앞세운 마이애미는 2006년 파이널에 진출, 댈러스 매버릭스를 물리치고 마침내 팀 역사상 최초의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파이널 시리즈 동안 웨이드의 활약은 압도적 그 자체였습니다. 상대팀의 견제가 심한 오닐을 대신해 프리롤을 부여받으며 팀 공격을 주도한 웨이드는 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3차전 42득점, 4차전 36득점, 5차전 43득점을 퍼붓는 등 마치 전성기 조던을 연상시키는 파이널 퍼포먼스를 펼쳤고, 그 결과 동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파이널 우승과 파이널 MVP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 정확한 미드레인지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플레이어였던 그는 넓은 시야와 볼 핸들링, 뛰어난 패싱 스킬뿐만 아니라 훌륭한 수비 능력까지 보유했던 리그 최고의 공수겸장 가드였는데요. NBA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2000득점, 500어시스트, 100스틸, 100블록을 기록하는 등 우승 이후에도 변함없이 리그 최정상급 플레이를 펼쳤던 웨이드는 오닐의 이탈 이후 사실상 팀을 홀로 이끌었지만 잦은 부상이 번번이 그의 발목을 잡으며 마이애미의 성적 역시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10-11 시즌을 앞두고 드래프트 동기인 르브론 제임스와 크리스 보시가 팀에 합류, 역대급 슈퍼팀을 결성하며 또 한 번의 우승 기회를 잡게 됩니다. 빅3 결성전에는 NBA 역사상으로도 손꼽힐 정도의 돌파 능력으로 솔로 플레이를 자주 선보였던 웨이드는 빅3 결성 이후에는 르브론의 존재로 인해 볼 소유가 줄어들면서 패턴 플레이나 스크린을 활용한 돌파를 통해 득점을 기록하는 스타일로 변모하였는데, 더 이상 원맨 팀이 아닌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3명이 한 팀에 있었기에 이는 높은 효율의 공격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빅3와 함께 4년 동안 4번의 파이널 진출과 2번의 파이널 우승을 추가한 웨이드는 이후 시카고와 클리블랜드를 거쳐 다시 마이애미 히트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마감하였는데, 그는 커리어 통산 올 NBA 퍼스트팀 2회, 득점왕 1회, 올스타 13회에 선정되었고, 무엇보다도 마이애미 히트 구단의 모든 파이널 우승 순간을 함께하며 마이애미 히트 구단을 상징하는 선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21세기) NBA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수겸장 카와이 레너드는 2010년대 NBA 역사를 뒤바꾼 인물입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시절 훌륭한 디펜스 능력과 강인한 멘탈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았지만 아쉬운 공격력으로 인해 2011년 드래프트에서 로터리 픽의 끝자락인 15순위로 인디애나 페이서스에 지명된 카와이 레너드. 하지만 이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선택이 향후 NBA 역사를 달라지게 만들 줄 말이죠. 이미 구단 간에 서로 합의된 대로 조지 힐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데뷔하게 된 레너드는 파커와 지노빌리의 백업 선수 정도라는 일각의 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데뷔 시즌부터 노쇠화된 샌안토니오 라인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 올루키 퍼스트팀에 선정됩니다. 이후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 기량에 샌안토니오 특유의 시스템 농구까지 익히며 성장을 거듭한 레너드를 상징하는 단어는 바로 데뷔 때부터 인정받았던 극강의 수비력, 221cm에 달하는 긴 윙스팬을 통한 스틸과 블록, 압박 수비뿐만 아니라 뛰어난 수비 이해도를 통해 단순히 상대 팀의 에이스를 넘어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같은 리그 최고의 플레이어들조차 곤혹스럽게 만들며 NBA 역사상 최고의 스몰 포워드 수비수로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레너드는 수비 못지않게 공격에서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아이솔레이션과 포스트업을 통한 1대1 플레이에 수준급의 미드레인지 점퍼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그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득점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며 말 그대로 공수겸장이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선수로 자리 잡습니다.
커리어 동안 파이널 우승 2회, 파이널 MVP 2회, 올 NBA 퍼스트팀 3회, 올해의 수비수상 2회,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팀 3회를 기록한 카와이 레너드의 이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파이널 MVP 2회라는 사실인데요. 그는 샌안토니오 소속이던 2014년 파이널에서 당시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로 이어지는 빅3를 앞세워 3핏에 도전하던 마이애미를 상대로 에이스이자 리그 최고 선수인 르브론을 완벽하게 공세했을 뿐만 아니라 승부의 분수령이었던 3차전부터 매경기 20득점 이상씩을 올리며 샌안토니오의 우승을 이끈과 동시에 만 22세 나이로 역대 세 번째 최연소 파이널 MVP에 등극하였고, 토론토로 이적한 첫 해였던 2019년 파이널에서도 역시 3핏에 도전하고 있던 최강팀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 팀 내 최다인 시리즈 평균 28.5득점, 9.8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또 한 번 파이널 MVP 수상과 함께 토론토에게 구단 역사상 최초의 파이널 트로피를 안겨줍니다. 비록 선수 생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잦은 부상으로 인해 팬들에게 아쉬움을 전해주고 있지만 NBA에서 왕조의 기준이라고 불리는 3핏을 2번이나 저지하며 3핏 브레이커의 모습을 팬들에게 각인시킨 그는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선수란 공격과 수비를 둘 다 잘하는 선수라는 당연한 명제를 증명해내며 NBA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90년대) 리그 최고의 공수점장 플레이어였던 스카티 피펜은 마이클 조던과 함께 90년대 시카고 불스 왕조 신화를 이루어낸 주역입니다. 1987년 드래프트 전체 5순위로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지명된 피펜은 이미 예정된 대로 9순위로 지명된 올렌 폴리니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시카고 불스의 붉은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당시 마이클 조던 원맨 팀이었던 시카고 불스가 보스턴과 디트로이트라는 벽을 넘고 파이널 진출, 더 나아가 우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던을 보좌해줄 선수가 필요했고, 피펜은 그렇게 역사상 최고의 선수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2인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평균 20득점 이상의 득점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수비력, 게임 리딩과 볼배그, 리바운드 능력까지 보유한 역대급의 올라운드 플레이어였던 스카티 피펜은 운동 능력과 농구 지능까지 뛰어났던 만큼 필 잭슨 감독의 트라이앵글 오펜스에서 핵심이 되는 하이포스트 롤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그는 조던과 함께 위대한 불스 왕조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2번의 3핏 포함 6번의 파이널 우승을 이루어냅니다. 또한 전설의 드림팀 1기 멤버로 선발되어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까지 거머쥘 정도로 팀 성적에 있어 완벽한 커리어를 이뤄낸 피펜은 개인으로서의 능력 또한 리그 최정상급이었기에 커리어 통산 올 NBA 퍼스트팀 3회,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팀 8회, 올스타 7회 선정 등 눈부신 수상 내역을 자랑하며 조던 못지않은 퍼포먼스와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처럼 혼자만으로는 번번이 좌절해야만 했던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가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와 최고의 팀으로 남게 된 것에는 바로 스카티 피펜이라는 위대했던 선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NBA 역대 통산 어시스트와 스틸 부분 1위에 빛나는 존 스타크턴은 명실상부 90년대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입니다. 곤자가 대학 시절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한 인상과 185cm라는 작은 키로 대표되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인해 NBA 스카우터들에게 스타크턴은 관심받게 유명 선수들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다행히 LA 올림픽 대표팀 트라이아웃에 참가해 강한 인상을 남긴 덕분에 유타 재즈는 1984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16순위로 그를 지명하였고, 이 선택은 유타 재즈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픽으로 남게 됩니다. 데뷔 후 3년 동안 백업 멤버로 활약한 스타크턴은 4년차 시즌부터 주전으로 도약, 뛰어난 경기 운영과 패싱 능력으로 어시스트에 관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경기를 읽는 시야가 매우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게임 리딩과 패스, 볼 관리 등 포인트 가드에게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그는 더 포인트 가드라는 별명처럼 모든 구단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포인트 가드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통산 득점수는 많지 않았지만 중요한 경기의 클러치 상황에서는 본인이 직접 승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
플레이오프에서는 팀의 1옵션이 칼 말론보다 더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특히 칼 말론과 함께 NBA 역사에서 손꼽힐 만한 콤비 플레이를 선보였는데 투맨 게임을 통한 스탁턴의 패스, 말론의 마무리는 당시 리그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막기 어려운 득점 패턴이었습니다. 매직 존슨처럼 화려한 패스를 선보이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패스를 통해 동료들의 득점을 도운 스탁턴은 9년 연속 어시스트왕 타이틀 획득과 함께 통산 어시스트 15,805개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빠른 손과 상대 패스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 역시 훌륭하여 통산 3,265개의 스틸을 기록, 이 또한 최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19시즌 동안의 NBA 커리어 모두를 유타 재즈에서만 활약한 스탁턴은 불운하게도 파이널에서 조던의 시카고 불스를 연달아 만나며 우승반지 획득에는 끝내 실패했지만 그는 유타 구단 역사상 최전성기를 이끈 리더로서 유타 재즈의 진정한 프랜차이즈이자 유타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스 1기의 리더 아이제아 토마스는 매직 존슨과 더불어 1980년대를 대표하는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였습니다. 1981년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 지명된 뒤 1994년 선수 생활을 은퇴할 때까지 13시즌을 모두 디트로이트에서만 활약한 아이제아 토마스는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스의 영광을 상징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신장 185cm에 불과했던 토마스는 단신이라는 신체적 불리함을 빠른 스피드와 낮은 드리블링으로 극복하였는데 항상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한 자세로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탁월했습니다. 포인트 가드로서 뛰어난 게임 리딩과 패싱 능력을 보여준 것은 물론 필요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득점을 통해 경기를 결정짓는 에이스 역할도 담당했는데 특히 드리블 돌파 후 던지는 풀업 점퍼는 그의 전매 특허였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스 1기의 리더이자 에이스로 활약하며 88-89 시즌 파이널에서 매직 존슨, 카림 압둘 자바가 이끄는 LA 레이커스를 4대0으로 수입하며 직전 시즌 파이널에서의 패배를 서력했을 뿐만 아니라 10년간 리그를 지배하던 레이커스 왕조를 끝내버렸고 이듬해에는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조던의 시카고 불스를, 파이널에서 포틀랜드를 격파하며 리핏을 달성, 플레이오프와 파이널을 거치며 맹활약한 토마스는 파이널 MVP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80년대 조던을 파공사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리그를 지배하며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낸 아이제아 토마스의 위대함은 다음에 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레리 버드가 이끌던 보스턴 셀틱스, 매직 존슨이 이끌던 LA 레이커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이끌던 시카고 불스를 상대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모두 우위를 보인 전무후무한 팀의 에이스, 그가 바로 아이제아 토마스였습니다.